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내일 중간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이 펜실베니아에 지금 전직 현직 대통령들이 출동할 정도로 연방 상원 다수당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대회전이 펜실베니아에서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두 사람 한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예의상 그 같이 어느 쪽 한쪽을 가릴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 번도 같이 합동 유세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에서 사실은 이제 공화당 현역 의원이 은퇴한 빈 자리를 반드시 그 민주당에서 차지오겠다. 네. 이 펜실베니아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연방 상원 다수당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총출동을 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기에 또 맞불 펜실베니아 집회를 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이제 약간 서쪽인 피츠버그 쪽에는 공화당이 조금 우세하고요. 필라델피아를 그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아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역시 그 전현직 대통령들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합동 유세를 벌였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그에 앞서서 피츠버그 쪽에서도 유세를 했습니다. 단독 유세를 했었고요. 이 피츠버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패터맨이라는 그 민주당 후보 잘 나갔었거든요. 잘 나가다가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토론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역전을 허용당하고 있는 그런 그 어려운 선거전을 돕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민주당 상원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오즈라는 후보의 오즈 박사를 당연히 지원하는 유세입니다만은 본인의 지금 2024년 컴백 재도전을 또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것으로 이제 백악관까지 머저나 다시 탈원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공화당 당원들의 마지막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총출동했을 정도로 두 후보 간의 격차를 보면은 공화당 오즈 박사 후보가 평균으로 0.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앞선다고 볼 수도 없고 거의 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11월 들어 나온 모든 여론조사가 공화당 오즈 박사의 역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의석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한 5군데가 지금 연방 상원들은 그야말로 동률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펜실베니아에 앞서서 이제 아마 가장 먼저 뚜껑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뉴햄프셔는 민주당 현역 여성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0.1포인트 차이로 가까스로 신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1포인트밖에는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래도 재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의석 유지를 내다보는 거 있는가 하면은 막판에는 이제 또 여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접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서부 쪽이 늦게 투표를 시작하고 늦게 개표를 할 것인데요. 지금 두 군데가 이제 애리조나와 네바다인데 네바다는 아마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이 거의 그 의석을 내줄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에게 5, 6포인트나 뒤지는 결과 평균으로도 2.8포인트나 뒤지는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낙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애리조나는 켈리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이 1포인트 격차로 지금 바짝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합니다만은 그래도 애리조나는 민주당이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조지아가 가장 문제인데 지금 조지아도 1 내지 3%포인트 차이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공화당 유명한 그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이 있거든요. 워커 네. 후보가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에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50%를 넘느냐 아니면은 50%못 넘으면은 12월 6일 또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워커 후보가 50%를 가까스로 넘길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 즉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거나 적어도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워싱턴 정치권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commitment to America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제 차기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케빈 메카시 지금 현 공화당 하원 대표가 이를 이제 내걸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1994년 공화당 바람이 있을 때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을 장악하면서 얘기한 것이 Contract with America라는 미국과의 계약 이것을 했는데 이제 미국과의 약속이라는 두 글자를 살짝 바꿔서 비슷하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원 장악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 차이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 공화당 하원이 이제 워싱턴 정치를 주도하느냐 또 이제 대통령 자리는 계속 2년은 더 지키고 있을 민주당 정권과의 이제 타협에서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변화 중에서 IRS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8만 7천 명이나 늘리는 것으로 지금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요것을 아마 완전히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입법을 도전을 할 것으로 공화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경보호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에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국경 안전 조치를 더 강화한다라는 약속도 공화당 케빈 메카시 차기 하원의장감은 이제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생과 관련한 것인데 아무래도 휘발유나 유틸리티 이것이 가격 인하를 이제 반드시 추구를 하겠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공화당이 큰 이제 선거전에서 유리하게 선거전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정치권에 살 수 있는 것은 별로 이제 많지는 않지만요. 물가 잡기에서 휘발유값이나 유틸리티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행정 또 입법 파워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의 생산을 최대화시키겠다, 맥시마이즈 하겠다라는 것이 케빈 메카시 차기 하원의장의 유력자의 이제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물가 잡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케빈 메카시는 뭔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타협의 정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